오빠! 오늘 같이 있을까? 네가 감히 바람을. 어머니, 이번 주말도 애 좀 봐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급했습니다. 이유는 늘 흐릿했습니다. 3살 손주,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안겼습니다. 저녁엔 꼭 데리러 올게요. 주말마다 반복되었습니다. 미용실, 요가, 친구 모임, 회사 회식. 귀가 시간은 늘 늦어졌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아직 안 왔어? 손주 가방 속 영수증. 호텔 라운지, 토요일 밤 10시. 와인 2잔, 디저트 2개. 공원에서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손잡고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오늘 툭하면 손주 맡기고 바람난 며느리를 정리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8시였습니다. 이선옥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거실에서 울렸습니다. 선옥은 손을 닦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며느리 한소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도 애 좀 봐주세요.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또였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선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쉬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쉬었습니다. 무슨 약속인데?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오래 못 본 친구들이라서요. 은우는? 은우는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잖아요.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나도 약속이. 어머니, 제발이요. 정말 급해요. 약속 취소하기 어려워요. 선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급했고 이유는 늘 흐릿했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올 거야? 1시간 후에 갈게요. 고마워요, 어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옥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애 봐달래? 응. 매주 그러네. 그러게. 선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도 약속을 취소해야겠구나. 1시간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옥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소연과 손주 은우가 서 있었습니다. 은우는 3살이었습니다. 아직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급하게 부탁드려서. 소연은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최민재의 말은 습관처럼 덧붙여졌습니다. 이번엔 하루만 일해, 엄마. 민재도 함께 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3살 손주 최은우는 현관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매. 그래, 우리 은후. 할머니 왔어. 선옥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소연은 아이 가방만 툭 내려놓았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여벌 옷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서둘렀습니다. 저녁엔 꼭 데리러 올게요. 언제쯤? 6시쯤요. 알았어. 소연은 나갔습니다. 민재도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늘 빠르고 가벼웠습니다. 인사도 짧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선옥은 아이를 안고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또 저녁에 데리러 온대. 믿어?
글쎄,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됐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도 애 좀 봐주세요.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손주를 맡기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주는 미용실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용실 예약했어요. 머리 좀 해야 해서요. 둘째 주는 요가였습니다. 어머니, 요가 수업 있어요. 건강 챙겨야 해서요. 셋째 주는 친구 모임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요. 못 본 지 오래됐어요. 넷째 주는 회사 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회식이 있어요. 안 가면 안 돼요. 소연의 외출 이유는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의심했습니다. 매주 이렇게 바쁠 수가 있나? 귀가 시간은 늘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6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6시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7시, 8시, 9시.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교통이 막혀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친구들이 자꾸 붙잡아서요. 변명은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늦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엄마, 소연이도 스트레스 받나 봐. 육아가 힘들잖아. 그래도 매주 이렇게. 괜찮아. 엄마가 좀 봐주면 되지. 민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선옥은 말없이 손주의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은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할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할매, 이거 뭐야? 응, 공룡이야. 공룡? 아이와 놀아줬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낮잠도 재웠습니다.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재웠습니다. 오후가 되면 놀이터에 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처 놀이터였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나온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어머, 이 할머니. 또 왔네요? 네, 또 왔어요. 며느님은 요즘 바쁘신가 봐요?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선옥은 대답 대신 아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매주 애를 맡기고 놀러 다녀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좀 바쁘네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애를 매주 맡기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선옥은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 밥을 먼저 차렸습니다. 먹였습니다. 은우야, 아 맛있지? 응. 아이는 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소연아. 언제 와? 아, 어머니. 미안해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몇 시에 올 건데? 한 9시쯤요? 9시? 네, 죄송해요. 친구들이 자꾸 붙잡아서요. 선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9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목욕시켰습니다. 잠옷을 입혔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10시쯤 갈게요. 10시? 네, 정말 미안해요. 선옥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졸렸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할매, 엄마는? 엄마 곧 와. 엄마. 아이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선옥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토닥였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소연이 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새로 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늦어서. 응. 선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은우야, 엄마 왔어. 소연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소연은 아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빠르게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옥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봤습니다. 또 늦게 왔네. 응, 참 뻔뻔하다.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소연의 전화, 은우를 맡기기, 늦은 귀가. 패턴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패턴이었습니다. 선옥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주말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화가 올까? 생각했습니다. 매번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소연이 은우를 맡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회사 선배들 만나요. 저녁 6시쯤 데리러 올게요. 또 회사 사람들이야? 네, 중요한 모임이에요. 소연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민재도 함께 나갔습니다.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옥은 은우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놀이터에 갔습니다. 낮잠을 재웠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 저녁을 먹였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선옥은 전화했습니다.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멘트만 들렸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연아, 언제 와? 은우가 엄마 찾아. 읽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우는 잠들었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뒤척였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뒤척였습니다. 엄마. 잠꼬대였습니다. 아이는 자면서도 엄마를 찾았습니다. 선옥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 엄마는 뭐 하는 거야? 11시가 되었습니다. 시계는 11시를 넘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불안했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네, 엄마. 소연이 아직 안 왔어. 연락도 안 돼. 뭐? 진짜? 민재도 놀랐습니다. 전화해봤어? 응, 계속 꺼져 있어. 이상하네, 나도 전화해볼게. 민재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선옥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소연이 아직 안 왔어?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응, 안 왔어. 11시가 넘었는데. 이상하다, 어디 간 거지? 나도 모르겠어. 회사 선배들 만난다고 했는데. 회사 선배들? 민재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은우는 괜찮아? 응, 자고 있어. 그럼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자게 해. 내가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그래, 그렇게 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옥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회사 선배들을 만난 걸까?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 못했어요.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은우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사과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선옥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다고? 그럼 공중전화라도 써야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10시쯤이었습니다. 소연이 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새로 했습니다. 옷도 어제와 달랐습니다. 밤에 어디선가 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응. 선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을 못했어요. 보조 배터리는? 그것도 다 닳았어요. 변명이었습니다. 설득력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은우는? 자고 있어. 그럼 제가 데려갈게요. 소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은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 갈게요. 고생하셨어요.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밤새 어디 있었대? 모르겠어. 말 안 해. 이상하네. 응, 뭔가 이상해. 선옥의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또 토요일이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도 애 좀 봐주세요. 친구 생일 파티 있어요. 선옥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걱정되었습니다. 알았어. 소연은 은우를 맡겼습니다. 가방을 두고 갔습니다. 선옥은 아이를 돌봤습니다. 점심을 먹였습니다. 놀이터에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아이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기저귀를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 밑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주웠습니다. 펼쳤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0시 15분 와인 2잔 45,000원 디저트 2개 28,000원 총 73,000원 선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토요일 밤 10시?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소연이 연락이 안 되던 날이었습니다. 와인 2잔, 디저트 2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던 회사 선배들 모임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호텔 라운지, 밤 10시, 와인 2잔. 선옥은 영수증을 꼭 쥐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옥은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또 소연이 은우를 맡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요가 수업이 있어요. 저녁 7시쯤 데리러 올게요. 알았어. 소연은 나갔습니다. 선옥은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집 앞 공원에 나갔습니다. 소연이 사는 아파트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와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그날 밤 멀리서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소연의 차였습니다. 빨간색 차였습니다. 차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주차했습니다. 선옥은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건 소연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소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자도 웃었습니다.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연인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선옥은 그 모습을 모두 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게 뭐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멀리서 찍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뭔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소연이 아니야? 응. 저 남자는 누구야? 나도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이야. 손을 잡고 있네. 응. 남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민재한테 말해야 하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잖아. 그럼 조금 더 지켜보자. 선옥은 결심했습니다.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옥은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소연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소연은 은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은 자주 꺼져 있었습니다. 선옥은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또 소연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도 애 좀 봐주세요. 미용실 예약했어요. 선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소연아, 네 어머니. 이번 주말은 안 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네, 왜요? 나도 약속이 있어. 어머니, 그래도 제가 먼저 부탁드렸잖아요. 그래도 안 돼. 선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어? 네.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아이는 늘 나한테 맡기고 처음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참았던 말이었습니다. 공기는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잖아. 매주 토요일마다 애 맡기고 어디 가는지 나도 다 알아.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어머니, 끊을게. 선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강하게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조용히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영수증도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소연과 남자가 손잡고 걷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민재한테 보여줘야겠어. 결심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옥은 민재를 불렀습니다. 소연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라고 하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와서 얘기하자. 민재와 소연이 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은우도 함께 왔습니다. 할매. 그래, 우리 은후. 할머니한테 와. 선옥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은후야, 여기서 놀고 있어. 할머니 금방 올게. 응. 아이를 방에 두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민재와 소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옥도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탁 대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선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켰습니다.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웃고 있는 소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니, 젓가락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소연은 순간적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당황한 웃음이었습니다. 오해예요. 오해? 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오해예요. 그냥 회사 선배예요. 회사 선배랑 손잡고 다녀? 그건 그냥.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맡기고 오해 만들지 마라. 차갑게 말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뭘 봤는지 알지? 선옥은 사진을 더 넘겼습니다.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날짜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두 소연과 그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고 함께 걷고. 이것도 오해야?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연아, 이게 뭐야? 민재야, 들어봐. 이게 뭐냐고.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구야, 이 남자? 회사 선배야. 회사 선배랑 이렇게 다녀. 아니야, 그냥. 소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야. 정말 오해라니까. 오해? 선옥이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것도 오해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재가 봤습니다.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토요일 밤 10시, 와인 2잔, 이것도 회사 선배랑.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해.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미안해? 뭘 잘못한 건데? 나나. 소연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놀러 다니는 건 참았어. 소연을 봤습니다. 매주에 맡기고 미용실 가고 요가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다 참았어. 어머니, 근데 이건 아니야.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민재는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나 나갈게. 민재야, 말하지 마. 보기 싫어. 민재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컸습니다. 소연은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선옥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은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은우야, 할머니랑 자자. 응. 아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소연만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을 나갔습니다. 부모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이었습니다. 선옥은 은우를 재웠습니다.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재웠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연이 아직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집에 가. 어머니 소연은 울먹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니, 정말 오해해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친구? 선옥은 비웃었습니다. 친구랑 호텔 라운지 가? 밤 10시에? 손잡고?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봤어.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손주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놀러 다니는 건 참았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버리고 다니는 건 못 참겠다. 저는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매주 맡기고 밤늦게까지 안 오는 게? 은우가 엄마 찾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아?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매, 엄마는? 엄마 언제 와? 그렇게 물을 때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해? 소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너는 엄마야. 엄마 역할을 해야 해.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선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은우는 내가 키울게. 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당분간 은우는 나한테 맡겨. 너는 정신 좀 차려. 어머니, 그건. 싫으면 민재한테 얘기해봐. 민재가 뭐라고 하는지.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집에 가. 네. 소연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당신이 해야 할 말이었어. 응.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연과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민재가 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엄마, 왔니? 응. 민재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선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 응.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연이랑 얘기했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어. 뭐래? 인정했어. 그 남자랑 사귀고 있었대. 선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됐대? 석 달. 매주 토요일마다 그 남자 만나러 간 거야. 엄마한테 은우 맡기고. 민재는 분노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용서 못해. 절대.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해. 선옥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토닥였습니다. 힘들었지? 응. 민재는 울었습니다.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은우는 어떻게? 내가 키울게. 엄마가 도와줘. 그래, 그렇게 하자. 둘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우의 양육권은 민재가 가졌습니다. 비오는 오후였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선옥은 손주 손을 잡고 어린이집 앞에 섰습니다. 할매, 비와. 그래, 비오네. 선옥은 우산을 받쳐줬습니다. 아이 위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비 좋아? 응, 좋아. 아이는 웃었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퍼졌습니다.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린이집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은우야, 안녕. 선생님. 아이는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네, 은우 잘 돌볼게요. 선생님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선옥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봤습니다. 은우는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은우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선옥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빗속을 걸어 돌아왔습니다. 우산을 접었습니다. 현관에 놓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잔잔하게 내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엄마 자격이 없었어. 아이보다 자기가 먼저였으니까. 선옥은 은우의 신발을 고쳐 신기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귀여운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아이 신발, 아이 외투, 아이 가방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내가 지켜야지. 결심했습니다.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건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였습니다.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어린이집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은우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선옥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우산을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약해졌습니다. 이슬비였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매. 그래, 우리 은후. 재미있었어? 응, 재미있었어. 아이는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옥은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응.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빗속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산 아래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요를 불렀습니다.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선옥은 웃었습니다. 따라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둘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은우야, 손 씻자. 응. 아이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선옥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계란찜, 소고기 볶음, 김. 은우야, 밥 먹자. 응. 둘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아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선옥은 아이를 봤습니다. 흐뭇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만 행복하면 돼.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와 놀아줬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잠잘 시간이었습니다. 은우야, 자자. 응. 할매랑 자. 그래, 할머니랑 자자. 아이를 씻겼습니다. 잠옷을 입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는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선옥은 아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은우, 잘 자. 불을 껐습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앉아 있었습니다. 자니? 응, 잤어. 고생했어. 괜찮아. 둘은 말없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선옥은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손주와 함께하는 하루. 그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선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은우야, 잘 자라라. 할머니가 지켜줄게. 다짐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호텔 라운지 영수증. 토요일 밤 10시 나무 뒤에서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손잡고 사라졌습니다. 이번 주말은 안 된다.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늘 나한테 맡기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앞 손잡은 모습. 아이 맡기고 오해 만들지 마라.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가 놀러 다니는 건 참았어. 근데 아이를 버리고 다니는 건 못 참겠다.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비 오는 날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퍼졌습니다. 지켜야 할 건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